좋아요 꾹! 구독 눌러주세요. 도원결의 황제의 피주 중에 유비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군사를 모집하는 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를 본 한 사람이 꾸짖으며 말했다. 대장부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야 하거늘 왜 그렇게 한숨을 쉬는 것이오? 그의 예사롭지 않은 생김새를 본 유비는 그의 이름을 물었다. 내 이름은 장비요. 여기서 오래 살았고 돼지를 잡기도 하고 술을 팔기도 하는데 천하의 호골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오. 한숨을 길게 쉬길래 궁금해서 물었소. 나는 유비라 하오. 황제의 먼 친척으로 세상이 혼란한데 내 힘은 부족하니 서글퍼서 그랬소. 장비는 유비가 황실혈통임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병사들을 모집하여 그대와 함께 큰 일을 하고 싶소. 유비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에 키가 큰 사내가 들어와서 술을 시키며 말했다. 어서 술을 주시오. 술을 한잔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 죽기로 싸울 것이오. 유비가 그를 보니 장비와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생김새도 예사롭지 않았다. 유비가 그를 불러서 그의 이름을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내 이름은 관우요. 도적대를 잡으려고 군사를 모은다기에 힘을 보태러 왔소. 유비가 관우에게 자신의 뜻을 말하자 관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고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장비의 집으로 가서 앞일을 의논했다. 장비가 말했다. 우리 집 뒤쪽에는 도원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꽃들이 많이 피었어. 내일 우리 세 사람이 거기 도원에 모여 천지신명 앞에서 의형제를 맺은 후 함께 앞일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소? 모두 이에 동의하여 다음날 도원에서 함께 모여 맹세했다. 유비, 관우, 장비, 우리 세 사람은 비록 서로 성은 다르지만 형제의 의를 맺어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들은 마음과 힘을 합하여 위급한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구하고 위로는 이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태어난 날은 달라도 나중에 죽을 때는 함께 죽을 것이며 우리 세 사람 중에 의리를 저버리거나 은혜를 잊는 자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벌을 내려 주소서. 맹세를 마친 후에 서로에게 절을 하며 유비가 맏형이 되고 관우는 둘째, 장비는 막내가 된다. 복숭아 도, 동산 원, 맺을 결, 오를 의. 복숭아 밭에서 의형제를 맺다는 뜻으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 일을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기천리. 유비가 서주 땅을 차지한 것을 듣고 조조는 화가 나서 서주를 공격했다. 유비는 장비와 함께 소패성을 지켰고 관우는 합의성을 지키고 있었다. 유비는 계략에 빠져 조조에게 패하여 청주로 도망쳤고 장비도 망탕산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 유비의 가족과 함께 있던 관우도 끝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계략에 빠져 포위당하고 말았다. 평소 관우의 무예를 아끼고 있던 조조는 관우와 친분이 있는 장료 장군을 보내 항복하라고 했다. 유비의 가족과 함께 있던 관우는 가족을 지켜야 했다. 관우는 조조에게 3가지 조건을 걸며 이것을 들어준다면 항복할 것이라 했다. 첫째, 나의 항복은 조조에게가 아닌 황실에게 하는 것. 둘째, 유비의 부인들을 보호해 줄 것. 셋째, 언제라도 유비가 있는 곳을 알면 나를 보내줄 것. 조조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관우는 항복하였다. 관우가 마음에 든 조조는 관우를 자신의 밑에 두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사흘마다 작은 잔치, 닷새마다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며 비단과 금은 보화 등 많은 재물을 보내고 미녀들을 뽑아서 보내기도 했다. 또한 관우의 수염이 자주 빠진다고 하자 수염 주머니를 주고 황제에게 데려가 벼슬까지 주었으나 조조는 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 유비와 관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교묘한 계략을 써서 유비의 2 부인과 한 방에서 자도록 하기도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루는 관우의 말이 삐쩍 마른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제가 덩치가 크고 몸이 무겁다 보니 보통 말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부하에게 명령하여 말 한 피를 가져왔다. 원래 그 말은 예전에 여포가 타던 말로 하루에 천리를 가는 붉은 털이 인상적인 천리마, 적토마였다. 조조가 관우에게 적토마를 선물하자 관우는 전과는 달리 말에 올라 타보면서 크게 기뻐하였고 조조에게 2번이나 절을 하며 감사했다. 관우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조조는 신기해하며 물었다. 온갖 선물을 줘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고작 말 한 필에 이렇게 좋아하는 까닭이 무엇이? 관우가 대답했다. 제가 전에 듣기로 적토마는 말을 타면 하루 만에 천리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형님 소식을 들으면 적토마를 타고서 형님에게 하루 만에 갈 수 있을 듯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조조는 관우에게 적토마를 준 것을 크게 후회했으나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이후 조조는 하북 지방을 통일한 원소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였다. 관우는 이 전쟁에서 알량과 문추라는 2명의 장군을 베어 큰 공을 세웠다. 관우의 용맹함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때 마침 원소의 밑에 있던 유비와 서로 연락이 닿았다.
관우는 조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유비에게 가려 했다. 조조는 관우가 예의를 중시하여 작별 인사를 못하면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여 일부러 핑계를 대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조조가 관우를 계속 만나주지 않자 관우는 편지를 썼다. 새로 입은 은혜가 크긴 하지만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별을 고하고 유비가 있는 곳으로 관우는 떠났다. 조조의 부하들은 관우가 유비에게 돌아가게 되면 호환이 될 것이라며 뒤를 쫓으려 했다. 조조는 관우를 칭찬하며 말했다. 관우를 쫓지 말게. 그가 옛 주인에게 충의를 다하는 것을 본받아야 하네. 단 말타기 일천천 마을리 한 마리의 말을 타고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수불석관 강동을 다스리는 송건이 여몽 장군과 장음 장군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은 지식을 쌓도록 하게. 여몽이 핑계를 대며 대답했다. 저는 할 일이 많고 병사들을 이끄느라 시간이 부족한데 책을 읽을 여유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송건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책을 읽으라는 것은 박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세. 책을 많이 읽으면 모두 다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네. 그리고 그대는 여유가 없어서 책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대가 나보다 바쁘지는 않을 걸세.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책들을 읽었고 손책 형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일은 더 많아졌지만 책을 열심히 읽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는 것이 많다네. 그대는 머리가 좋아 책을 읽기만 한다면 금방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을 걸세. 내가 책 몇 권을 추천해 줄 것이니 열심히 읽어보게. 옛날 공자께서는 하루 종일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생각만 하고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책을 읽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네. 한나라의 황제이신 광무제께서는 전쟁 중에서도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하네. 나의 적수인 조조도 이제 나이가 많지만 책 읽기를 즐긴다네.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그대들은 핑계를 대면서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 것인가? 손수 아니 풀석 책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책을 보며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하아몽 이 말을 들은 여몽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열심히 책을 읽으니 결국 송건의 말처럼 아는 것이 많아져서 여몽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여몽을 당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여몽은 자신보다 아는 것이 많던 책략가 노숙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노숙은 여몽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나는 아우님이 용맹이 뛰어난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제 보니 아는 것도 많아서 더 이상은 오 땅의 멍청한 아몽이라 부를 수 없네. 나라 이름 오, 아래 하, 애칭 아, 어두울 몽. 오나라에 있을 때의 멍청한 여몽이라는 뜻으로 용맹하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괄목상대. 여몽이 대답했다. 선비는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며 눈을 비비고 나서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법입니다. 비빌 괄, 눈, 목, 서로 상, 대할 대. 눈을 비빈 후에 상대방을 대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이 놀랄 만큼 나아졌음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입니다.